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요. 분수꼴로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때 이제 임의로 한 명이 남자였을 때 학생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얘는 그냥 이제 식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이 조건부 확률을 처리할 때 가장 이제 눈에 딱 띄게 푸는 방법이 표를 그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표를 이렇게 그려서 처리를 할 건데, 당연히 두 가지의 선택사항이 있어요. 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남자인 경우, 여자인 경우. 요즘에 중간도 있던가? 확실하게 남녀 구분은 돼 있지, 그지? 주민등록상에 1, 2, 너희는 3, 4지? 3, 4, 오케이? 이렇게 이제 남녀 구분은 명확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갑자기 든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 남자인 경우랑 남자가 아닌 경우를 할까, 그러면? 남자가 아닌 경우. 여자로 합시다. 그리고 학생인 경우, 학생이 아닌 경우.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나눠서 처리해 봤더니, 여기에서 전체 관람 학생의 5분의 3이 남자예요. 그러니까 얘가 5분의 3인 거야. 그래요? 여기가 5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잠깐만, 미안, 얼른 와. 5분의 3이 학생이고 3분의 2가 남자예요. 그리고 6분의 5가 남자이거나 학생이에요. 그러면 얘는 남자 또는 학생인 경우잖아. 그럼 어떤 경우예요? 남자 또는 학생, 남자인 경우랑 학생인 경우, 이거의 합집합이에요. 두 군데 합집합이야. 그러면 어떤 이 확률을 구해준 게 쉽냐면, 여학생이면서 학생이 아닐 확률을 구하는 게 쉽지. 여기에 대한 확률은 얼마가 되겠습니다? 얘가 아닌 거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분모가 5, 6, 3이야. 그럼 얘를 똑같게 맞춰주겠습니다 라고 라는 거네. 그럼 한꺼번에 맞춰줄 수 있겠지? 30분의 1로 맞춰줘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30분의 6이 곱해졌으니까 18, 얘는 30분의 5가 곱해졌으니까 5, 얘는 3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지? 3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나타내 봤더니 여가 30분의 12예요. 그래요? 이 표를 채우기 문제야. 이제 나머지는 뭐예요? 30분의 7이에요. 그리고 얘가 30분의 13이네. 얘는 30분의 5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다 채워진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임의로 뽑은 한 명이 남자일 때, 그럼 전체를 뭐로 축소시켰냐면 남자로 축소시켰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이 전체가 이 남자예요. 남자. 이 남자일 때 어떤 확률 구해주세요? 학생의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분의 이거니까 20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다 라는 것은 전체를 이렇게 축소시켜서 생각했을 때의 확률인데, 생각보다 이게 두 가지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 남자다 학생이다 이렇게 있으면 표를 그려서 처리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에서 표를 그려서 처리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당연히 이게 여기에서도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제 물어본 문제 중에도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이런 문제들은 아닌데, 없네. 없어. 이 문제들이 거의 다 표를 그려서 처리하는 문제일 것 같은데. 봐봐. 이 문제도 똑같아. 465번도 봐보세요. 얘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남학생, 여학생이고 봉사활동을 신청한 사람, 안 신청한 사람. 그지? 그러면 경우가 이제 두 가지, 사건이 두 개인 거잖아. 하나는 남학생의 사건. 오케이? 또 다른 사건은 봉사활동을 하거나 안 하거나.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면 표를 그려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남, 여 이렇게 나눌 것이고,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 안 신청한 학생.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연히 이것도 확률만 적어주면 돼요. 여학생이 40%야. 잠깐만. 2학년 학생은 여학생이 40명, 남학생이 60명이에요. 이제 딱 정해져 있지. 그리고
여학생의 40%는 봉사활동을 신청했어요. 이거의 40%니까 10분의 4를 곱하면 40 곱하기 10분의 4를 곱하면 1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기가 16이면 당연히 여기는 24예요. 오케이? 표체육에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돼요.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60%가 남학생이다. 그러면은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이 전체에서 60%가 남학생이에요. 그럼 이 B가 6대 4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40% 여학생일 거 아니야? 그렇지? 이 B가 6대 4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에서 6으로 가니까 4분의 6 곱해주면 24. 여기가 24명이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36이 되는 거네. 그러면 이제 표가 다 채워졌어요. 그럼 이제 끝난 거야. 뭐 했을 때?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전체가 남학생이에요. 거기서 공사활동을 신청하지 않을 확률. 오케이? 60분의 36.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를 풀 때 얘를 식을 써서 처리할 수가 있어. 당연히. 처리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이렇게 표를 그려서 푸는 경우가 쉬운 경우가 많으니까 표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이거를 내가 체크한 이유는 이거예요. 4월 7일이 내 생일이라서. 미안. 아무튼. 깨알 정보. 보자. 봐봅시다. 우리가 연평에서 제입뽑기를 할 거야. 근데 첫 번째 학생이랑 두 번째 학생이랑 세 번째 학생. 이게 청소할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지? 이거 다 똑같아요. 오케이? 다 똑같아. 이것을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어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반이 보통 30명 정도 한가 요즘에? 30명 정도 해요? 20 몇 명인가? 30명. 지금 몇 명 있어요, 한 반에? 34명? 나 때랑 똑같네? 몇 명 있어요? 27명. 오? 세대가 이제 발전해 가면서 좀씩 줄고 막. 아니냐? 몇 명 있어? 여기는? 한 반에 몇 명이야? 24명이야? 대박. 몇 명이야? 33명. 한 반에 20명이야? 대박. 오케이. 내가 생각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 20명까지 떨어지구나. 아무튼. 그러면은 20명으로 하자, 가장 적은. 우리가 이제 20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리 배치를 하기 위해서 자리를 이렇게 배치할 거 아니야. 이렇게. 자리를 배치할 거란 말이야. 이렇게. 한 번 더 있어야겠다. 20자리를 이렇게 배치를 할 거야. 근데 제입뽑기로 1, 2, 3, 4 이렇게 해가지고 쭉 숫자를 집어넣을 거란 말이야. 1번을 뽑을 확률이 1번부터 이제 학생이 1번부터 30, 20번이 있으면 1번을 뽑을 확률은 다 똑같아요. 왜냐면 봐봐. 1번 학생이 이거 1번을 뽑을 확률은 20분의 1이잖아. 그지? 그럼 2번 학생이 1번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 학생이 1번을 안 뽑아야 돼. 그 두 번째 학생이 이제 하나 뽑고 이제 안 집어넣겠지? 그지? 19분의 1을 곱하니까 뭐가 돼요? 2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세 번째 학생 또한 똑같이 처리할 수 있어. 세 번째 학생은 먼저 첫 번째 학생이 안 뽑아야 돼. 그럼 두 번째 학생도 안 뽑아야 돼. 그지? 이제 세 번째 학생이 뽑는 거예요. 20분의 1 되네. 오케이? 그러니까 1번 자리에 들어갈 확률은 다 똑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순서와 상관이 없더라. 라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누가 먼저 뽑냐, 안 뽑냐, 그거 하려고 가위바위보 하지 않냐?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당첨 대비에 대한 문제는 이게 이제 놓고 다시 넣지 않잖아. 꺼내고 다시 넣지 않으면 첫 번째 학생이나 두 번째 학생이나 세 번째 학생이나 어차피 당첨될 확률은 다 똑같아요. 오케이? 그럼 한번 봐볼까? 우리가 이제 해봅시다. 다소리. 첫 번째 학생이 교실 청소를 하고,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교실 청소를 하고,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복도 청소를 할 확률이네. 그렇지? 그러면 이제 얘는 이제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첫 번째 학생이 교실을 청소하고, 그렇지? 이제 한 개씩 줄었어.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복도는 이제 2개 남아있지?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그럼 나오냐? 나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뽑은 학생이 복도를 청소할 확률은 45분의 1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 학생이 복도를 뽑을 확률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할 확률은 첫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하고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할 수 있고 이 순서대로 이제 제비를 뽑을 거니까. 그렇지? 첫 번째 제비를 한 명씩 뽑을 거니까.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하지 않고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할 수 있어요. 복도를 청소하지 않고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할 수 있어요. 이 확률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하면 10분의 2예요.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하려면 9분의 1이야. 그지? 왜? 우리가 이제 복도가 두 개 있고 교실이 8개 있어요. 그때 이제 이게 한 개 선택이 됐고 그다음 나머지 한 개 선택되어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여기에다가 첫 번째 학생이 교실을 청소하고 두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확률을 더해주면 결국 얘가 된가? 해볼까? 90분의 뭐가 되냐면 1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로 나누면 45분의 16. 이게 확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아니냐? 맞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볼 거예요. 이거 해보자.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학생이 확률하고 두 번째로 제비를 더 커요. 라고 했잖아. 그지? 이거 해봅시다. 첫 번째 학생이 복도를 청소할 확률이 뭐냐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복도를 청소할 확률은 뭐냐면 10분의 2야. 그지? 5분의 1이야.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제비가 두 개라 문제가 생기는 건가? 5분의 1이지? 그지? 이거 제비가 두 개라 문제가 생기는 거구나, 지금. 두 개라. 왜 이렇게 틀렸냐, 지금? 이게 5분의 1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5분의 1이구나. 미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원래 그런데 이상해가지고 5분의 1이 나오는 거지? 5분의 1이네? 그래서 이 확률이 어쩌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된다, 내가. 그러니까 이 확률은 어쩌습니다. 라는 거야? 항상 일정합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제입뽑기를 했을 때 첫 번째 뽑을 확률이나 두 번째 뽑을 확률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는 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가위바위보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혹시 학교에서 이제 제입뽑기 하면은 이제 가위바위보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때나 뽑으세요. 그 확률은 다 똑같으니까. 오케이? 심리적인 요인은 있겠지. 앞에 뽑았으면 내가 확률이 줄냐. 그런 건 있겠지. 그렇지? 그럼 뭐가 맞냐? 이게 틀렸지? 이게 맞았냐? 이게 맞았냐? 얘 틀렸구나. 다소리만 맞네. 오케이? 그 다음 이제 봐봅시다. 475번 봅시다. 475번 보면 이제 봐봅시다. 주머니 속에 5개의 제비 중 1개가 들어있다. 이때 AB로 A부터 시작하여 AB 교대로 임의로 1개씩 뽑을 때 당첨 제비를 먼저 뽑은 사람이 이기는 것으로 한다. 꺼낸 제비를 다시 넣지 않을 때 A가 이길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이제 해석해봐야지 너희가 이거 같이 뽑는 게 아니고 먼저 누가 뽑아요? A 뽑고 그 다음 B 뽑고 A 뽑고 B 뽑고 A 뽑고 B 뽑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당첨 제비가 총 5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뽑겠습니다. 라는 거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당첨 제비가 이제 총 5개가 있는데 당첨 제비는 1개예요. 그지? 그러면은 이 계속적으로 이제 이걸 반복할 때 A가 이길 확률,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처음에 뽑으면 끝나. 그래요? 그리고 안 뽑고 뽑으면 돼요. 그리고 계속 안 뽑다가 뽑아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면 돼요. 얘는 이제 AB니까 좀 확률이 다를 거야. 처음에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5분의 1. 두 번째는 안 뽑고, 그지? 안 뽑고, 그지? 뽑아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도 그러네. 안 뽑고, 이게 다 5분의 1이다.
재밌네. 3분의 2, 2분의 1 안 뽑고 뽑아야 돼요. 오케이? 그냥 확률이 1이지? 제비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고, 얘도 5분의 1이에요. 다 돼서 뭐가 되겠습니다?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오, AB, AB인데, AB, AB 생각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생각하면 각각의 확률이 다 5분의 1 똑같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낫겠네. 그렇지? 아까 침이랑 똑같은 문제지? 그 다음 봐봅시다. 476번 봐봅시다. 1부터 7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7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 이물 한 개의 공을 꺼내는 시행을 반복할 때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춘다 라고 했네요. 모두 꺼내래. 짝수가 적혀있는 공을 모두 꺼내면 시행을 멈추는데 다섯 번째까지 시행을 한 후 멈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까지 하고 멈출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러면 1, 2, 3, 4, 5 이렇게 된다면 이제 짝수를 이제 다 뽑아야 돼. 짝수를 하나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다 뽑아야 돼요. 그럼 마지막은 무조건 짝수를 뽑아야 되는 건데. 그지? 근데 앞부분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예요? 짝수를 이렇게 뽑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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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을 수 있고. 오케이? 총 몇 가지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6가지가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냐면 4번까지 해서 짝수 2개를 뽑을 확률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이제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이것도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같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한번 해봅시다. 이 경우 해봤더니 7개 중에 1, 2, 3, 5, 2, 5, 5, 5, 5, 2, 뭐야? 1, 2, 숫자가 왜 안 써져? 3, 4, 5, 6, 7. 짝수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오케이? 나머지는 홀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짝수를 뽑을 거야.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짝수가 뽑아지는 거니까 7분의 뭐예요? 3이에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뽑히면 다시 넣지 않잖아? 다음에 짝수를 뽑을 확률은 6분의 2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얘는 홀수 뽑는 거니까 5분의 지금 이제 2개 뽑아버렸어. 5분의 4예요. 그래요? 그 다음에 4분의 3이에요. 그지? 마지막에 이거에 대한 확률은 이제 나머지 3개 남았는데 1개 남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의 확률이 이거란 말이야. 그럼 두 번째도 해봅시다. 두 번째도 해봐도 어차피 똑같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맨 처음에 7분의 4잖아. 홀수가 나와야 되니까. 두 번째는 6분의 3이야. 이제 짝수가 나와. 그지? 그 다음에 홀수가 나와요. 7분의 잠깐만 좀 뭐 이상하다. 미안. 첫 번째 뭐야? 이게 첫 번째지. 첫 번째 7분의 3. 7분의 3. 그지? 그 다음 홀수 나와야 돼. 홀수는 6분의 4. 오케이? 그리고 짝수 5분의 2. 그래요? 그 다음에 4분의 뭐예요? 짝수가 홀수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 홀수 하나 써버렸으니까 3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위에 있는 거 봐봤더니 분모에 있는 게 7, 6, 5, 4야. 오케이? 그럼 분자에 있는 거 봐봤더니 2, 3, 2, 4, 3이에요. 3, 2, 4, 3이에요. 이게 순서대로 곱해지는 형태가 순서만 바뀌어서 곱해질 수밖에 없겠지. 그지? 홀수일 때는 4, 그리고 그 다음 홀수일 때는 3이니까. 첫 번째 홀수일 때는 4고, 그 다음 홀수일 때는 4야. 첫 번째 홀수일 때는 3이고, 3개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짝수일 때는 2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개수만 세주면 되니까 얘가 총 몇 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6개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6개 있냐? 4시 2니까 6개 있겠지? 그지? 4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경우니까. 그래서 이 확률에다가 4시 6개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확률은 각각이 어떻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485번.
485번을 봐보면 얘는 이제 이것을 한 이유도 이거예요. 우리가 얘를 처리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표를 그려서 처리할 수도 있고 벤다그램 그려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사건이 두 개다라는 거는 A가인 게 있고 A가 아닌 게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B인 게 있고 B가 아닌 게 있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이거를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주어진 대로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얘가 이제 A의 확률이 뭐였냐면 B에 대한 확률이 5분의 2예요. 전체 확률은 당연히 1이겠지. 그지? B가 아닌 확률은 그럼 5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오케이? 그 다음 뭐냐면 이거야. 이거 찾는 건 조금 힘드니까 이거 찾는 건 조금 힘들거든. 얘를 기준으로 할게요. 오케이? 얘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것은 이거야. A랑 B랑 합집합이다라는 것은 A가 있는 영역이랑 B가 있는 부분. 합집합한 게 얘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을 알고 있어요? 둘 다 여집합인 경우를 알고 있어요. 이 확률은 뭐가 되겠습니다?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들이 이 정도는 구해줄 수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 거냐면 이제 이 확률을 생각하는 거예요. 전체를 뭘로 축소했을 때 A로 축소했을 때 B의 확률이 3분의 1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를 A로 축소했을 때 이 A에서의 이걸 몰라. 오케이? A에서의 B에 대한 확률이야. 그래요? B에 대한 확률 X에서 5분의 1 빼면 얘겠지? 이 확률이 뭐가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X의 값 구할 수 있겠네. X-5분의 1은 3분의 1 X가 되고 이 양식이면 3분의 2 X는 5분의 1.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3이에요. 이 X가 10분의 3인 거예요. 여기가 10분의 3인 거예요. 얘가 10분의 2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10분의 4가 되는 거니까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표가 다 채워졌어요. 오케이? 이렇게 이제 표가 채워졌으면 우리가 이제 B에서의 A의 확률 뭐냐면 B에서의 이 B에서의 A의 확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겠지.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 확률을 문제를 해결할 때 표를 그려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게 너희들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냐면 다른 방법도 한번 해봅시다. 다른 방법도 한번 해볼게요. 가장 이제 해설제에 많이 써진 풀이는 이거예요. 이제 해설제에 많이 써진 풀이야. 식으로만 처리하는 경우야. 오케이? 뭐냐면 여기에 주어져 있기를 지금 나한테 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B에 대한 확률이 5분의 2가 안 적을게요. 이거를 다시 쓸 건데 A에서의 뭐의 확률? B의 확률이에요. 얘가 3분의 1이거든. 오케이? 근데 이것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것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케이? 한 가지 더 있어. 혹시 이제 그게 여기서 이용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용이 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사실이 한 가지 더 있냐면 이 확률이 1이야. 뭐랑 뭐랑 더하면 1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얘랑 뭘 더해야 돼? 그렇지. B가 아닌 거에 대한 확률을 더해주면 1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확률을 더 알려준 거예요. 이 확률이 얼마가 되겠습니다?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B인 거랑 B가 아닌 걸로 나눌 수 있지 딱. 그러니까 벤다이어그램 그려보면 A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A이면서 B인 거 이거지? A이면서 B인 거 그러면 A이면서 B가 아닌 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확률이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가 3분의 1이면 이것도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오케이? 너희가 이제 식으로 처리하다 보면 좀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것을 이용하는 문제도 등장할 거야. 여기서는 이용이 안 할 거야. 근데 여집합에 대한 부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봅시다. 얘네.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한번 써봐야지. A 합집합 B, 합사건 B인데 A, B고 당연히 A, B예요. 이게 여기서 주어진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걸 구하는 거예요.
B 바 A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구하는 거냐면 얘는 B에서의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주어진 것들을 이용해서 처리해 줘야 합니다 라는 게 목표인데, 지금 여기에서 주어진 게 뭐가 없냐면 당장 이게 없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없잖아. 그래요? 근데 이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냐면 이렇게 뭐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독립이라면 좀 아름다운 성질이 나오는데, 독립이 아니라면 얘가 A가 일어난 다음에 A에서의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같이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첫 번째, 아니 이제 주머니에서 뭘 뽑았을 때 첫 번째 뭘 뽑고 그게 이제 꺼내진 다음에 두 번째 뽑을 확률을 곱해주면 같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식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라는 건데, 정리해 보면 얘가 5분의 3이에요. 얘는 주어져 있지. 여기는 주어져 있지. PA 주어져 있지. 그지? 굳이 이거 이용 안 해도 됐었네. 아침 내가 이거 못 봤거든.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얘가 P 3분의 1 PA PB가 되는 건데, PB는 5분의 2예요. 그럼 PA는 뭐가 되는 거예요? PA는 잠깐만, 뭔가 좀 이상하지. PB가 5분의 2야. 그럼 PA가 이 지금 뭐야? 미안. 이거 너들 왜 아무도 얘기 안 해? 이거잖아. 야, 이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좀 이상하더라. 미안. 내가 좀 잘못 풀었네. 봐봐. 여기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냐면 A 곱사건 B. 이거 이용 안 해도 됐네. 이거 이용 안 해도 됐네. 미안해요. 얘가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냐면 3분의 1 PA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집어넣어서 PA를 구해줄 수 있지? 이제 PA에 대한 확률을 X라고 놓으면, 얘가 이제 5분의 3은 얘를 X라고 놓으면 B가 이제 5분의 2고, 그러지?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 X예요? 그렇지? 그럼 X의 값을 알면, X의 값을 알아?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간단한 건데 좀 복잡하게 풀 뻔 봤네. 얘를 이제 바꿔주는 것도 가끔 이용되긴 할 건데, 여기서는 이용이 되진 않았어요. 일단 어떻게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얘를 바꾸어서 정리해 줄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나는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표를 이용해서 푸는 게 가장 많이 이용이 되고, 그 다음에 많이 이용하는 게, 나 식 써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내가 식을 방금 전같이 살짝 하나 잘못 쪄가지고 많이 틀린단 말이야. 살짝 하나 잘못 쪄가지고 많이 틀려. 그래서 두 번째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것을 풀 때 A가 있고 B가 있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처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이제 집합을 처리할 때는 벤 다이어그램이 가장 유용하니까. 오케이? 그때 이제 여기에 주어진 게 뭐냐면 B에 대한 확률이 주어진 거예요. 이 B에 대한 확률이 이게 이제 5분의 2야. 그렇지? A 합집합 B가 주어져 있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확률이 5분의 1이에요. 왜? 합해서 뭐가 돼야 되니까? 5분의 3이 되어야 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주어졌냐면 A에서의 B의 확률이 주어져 있어요. A에서 이 전체가 A지? B의 확률을 주어줬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넣을 수 있어요? 얘를 X라고 넣을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러한 계산이 나오는데 5분의 1 플러스 X분의 X가 뭐가 되겠습니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의 값이 나오잖아. 교집합에 대한 X의 값이 나오지? 그지? 그러면 X의 값을 구해볼까? X는 3분의 1 곱하면 15분의 1 플러스 3분의 1X. 이항시키면 3분의 2X는 15분의 1인데, X는 뭐가 되냐면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X가 이제 10분의 1이야. 이게 10분의 1이야. 그럼 이제 나머지가 싹 나온 거야. 그렇지?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확률을 다 구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확률을 이제 구해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가장 많이 이용한 게 표야. 표가 이제 조건 확률에서 가장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이 두 집합이 나와 있으면 뭐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오케이? 식으로 처리하는 부분은 방금전같이 내가 살짝 잘못해서 틀린단 말이야. 나도 그래. 그래서 시간 안 낼거든 사실. 괜히 도전했네. 식으로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 답안지는 다 뭘로 풀어주냐면 식으로 풀어져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491번 봅시다. 이것도 이제 비슷한 느낌인 것 같지? 봐보자. 10%는 여행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파는 50%가 광고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 사건은 몇 개로 나눠지는 거냐면 여행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우편이랑 광고가 되는 우편 두 가지로 나눠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너희들한테 목표야. 그러면 여행이란 게 포함되지 않는 경우, 여행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광고가 아닌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퍼센트지가 지금 여행이라는 단어가 포함하는 게 10%야. 이게 10이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예요. 그럼 여기에 절반이 광고잖아. 그래요? 여행을 포함한 전자우편의 50%가 광고야. 그 다음 이제 확인해 봅시다.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전자우편의 20%가 이제 광고예요. 그래요? 여행을 포함하지 않는 여기에서의 20%가 광고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가 90%다라는 건 알아요. 그렇지? 여기에서 몇 퍼센트가 20%가 광고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5분의 1이 광고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20%니까 5분의 1이 광고가 되겠습니다라는 거라서 곱해봤더니 18%가 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공간들을 다 채울 수 있겠네. 얘는 이제 5%고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62%. 72%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철수가 받은 전자우편이 광고일 때. 전체가 뭘로 축소됐어요? 광고로 축소됐네. 23이에요. 오케이? 여기에서 어떤 확률? 여행이 포함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구해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표를 그려서 처리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거 봐봅시다. 이건 좀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492 봅시다. 얘는 이제 느낌이 좀 달라. 귤의 무게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 분류되는 비율은 각각 2%, 3%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 분류되는 비율. 생산한 귤이 두 상자하고 한 상자가 있어요. 임의로 세 상자에서 한 상자를 택하고 그 다음에 귤이 잘못 분류된 귤이었을 때예요. A가 과수원에서 생산된 귤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수 있겠네. 우리가 이제 A 상자, B 상자가 있는데 여기에서 잘못 분류될 수 있고, 그지? 여기에서 이제 뽑았는데 잘못 분류된 귤일 수 있잖아. 여기서 잘못 이렇게 하자. 얘도 잘못. 오케이? 이게 이제 잘못 분류한 거의 전체야. 그렇지? 그러면 이거에서 어떤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A 과수원에서 전체가 이거니까 이것을 올려주세요 라는 거예요. A 과수원에서 잘못 분류한 경우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전체를 잘못 분류한 거로 놔뒀으니까 A에서 잘못 분류할 수 있고 B에서 잘못 분류할 수 있지? 거기에서 A인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러면 일단 첫 번째는 A, B를 선택할 확률이 달라요. 왜? A는 두 상자고 B는 한 상자예요. 그렇지? A가 두 상자고 세 상자가 있는데 A가 두 상자고 B가 한 상자예요. 오케이? 그럼 A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고 B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잘못될 확률은 A가 잘못된 확률은 100분의 2였고 B가 잘못되는 100분의 3이었어요. 그때 이것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조건 확률에서는 이런 부분만 잘 처리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499번 봅시다. 499번 봐봤더니 한 번 던져서 나온 수가 5 이상이면 이 5분의 1의 확률이지? 아니지. 주사위가 6개니까 6분의 2의 확률, 3분의 1의 확률로 그 점수로 채택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5보다 작으면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더 던져서 그 점수를 채택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시행의 결과를 얻은 점수가 5점 이상일 때예요. 5점 이상일 때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던졌을 때 있고 두 번을 던졌을 때 있는데 5 이상 나올 확률이 거기에서 어떤 확률? 한 번 던졌을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그때 확률은 3분의 1이네. 그냥 5 이상 나왔으니까 끝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 던지는 경우는 안 나왔어. 그 다음에 5분의 1, 5 이상이 나올 확률이 뭐가 돼요? 3분의 1이지? 그지?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에서도 5 이상이, 전체 확률이 뭐니까? 5 이상 나왔을 때니까. 두 번째에서도 뭐 이상 나와야 돼요? 5 이상 나와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지? 이때 첫 번째 5 이상이 나올 확률. 얘가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겠어요? 그 다음 봐봅시다. 이 부분이 너희들이 가장 어려울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들이. 501번 봅시다. 501번 봤더니 필통 A에는 빨간색 색연필 3자루, 파란색 2자루, 5자루가 들어있다라는 거고 B에는 빨간색 3자루, 파란색 1자루가 들어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필통 A에서 임의로 색연필을 동시에 꺼내어 B로 넣은 후 B에서 임의로 2자루의 색연필을 동시에 꺼냈더니 모두 빨간색이었을 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는 경우가 이제 많이 나눠요. 뭐냐면 A에서 일단 2자루를 B로 옮기는 시행을 할 건데 B로 옮기는 시행을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2자루가 옮겨갈 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이제 빨간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얘가 2개 0개 옮겨갈 수 있고 1개 1개 옮겨갈 수 있고 빵개 2개 이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때 이제 B가 어떻게 변할 거냐면 B는 이미 빨간색, 파란색이 3개, 1개 있어요. 옮겨갔으면 5개, 1개 될 거고 옮겨갔으면 4개, 2개 될 거고 옮겨갔으면 3개가 될 건데 그렇지? 옮겨갔으면 이렇게 될 건데 여기에서 뭐가 나올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뭐? 2개 다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뭐뭐 했을 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2개가 빨간색, 2개 다 모두 다가 빨간색이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네. 그때 뭐 구해주세요? 모두 빨간색이 옮겨갔을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는 뭐냐면 이 1, 2, 3 세 가지를 더한 거야. 첫 번째의 경우, 두 번째의 경우, 세 번째의 경우를 더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냐면 빨간색 2개가 옮겨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 일단은 이게 이제 2개 옮겨갈 확률은 몇 자루 있었어? 빨간색이? 빨간색이 3자루, 5자루 있었으니까 8자리 중에 2자리로 옮겨가는데 빨간색 2자리만 옮겨가려면 이거네.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색 2자리만 뽑히려면 뭐예요?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빨간색만 2자루 뽑히겠습니다. 라는 거지. 오케이? 이게 1번에 대한 확률이에요. 그 다음 2번에 대한 확률 구해봅시다. 8자리 중에 2자리를 옮기는데 빨간색 하나, 파란색 하나가 옮겨가야 돼요. 그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빨간색 2자리가 뽑히는 경우는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4개 중에 2개를 뽑는 경우에요.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8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파란색만 2개 옮겨가는 거예요. 파란색이 5자루 있네. 그렇지? 빨간색 안 옮겨가고 그 다음에 뭐냐면 세 번째는 이거잖아. 이 경우잖아.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빨간색만 뽑히는 거니까 3개 중에 2개 뽑히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다 더한 게 전체고. 그 다음 뭐뭐 올려주면 돼요? 빨간색을 옮겼을. A에서 B로 옮겨갈 때 빨간색을 옮겼을. 이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지. 82분의 3C 곱하기 62분의 5C.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각각의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에서 구하고자 하는 확률만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어렵거든. 처음에 너희 이거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해. 너희가 이제 이 부분이 질문이 왜 이렇게 없나 모르겠는데 안 푼 친구도 있을 거고. 돈이 다 풀었냐? 질문 중간에 있으면 얘기해.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제 계산해 줄 수 있겠어요? 계산 내가 안 할게. 그 다음 봅시다. 계산하다가 또 틀린단 말이야. 중간에 내가 뭐 한 문제를 하려고 했는데 봐봐. 우리가 독립조건이 있다면 아까쯤에 이제 이런 계산들이 좀 더 깔끔해져요. 좀 더 깔끔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A, B가 독립이라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하고 B도 독립이고 A의 여사건하고 B랑 여사건도 독립이에요. A, B랑만 독립이면 이 나머지 4개가, 3개가 싹 다 독립인 거야. 그러면 이놈 중에 이게 독립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조건도 다 독립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 A, B가 독립이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깔끔한 조건을 준 거야. 근데 독립의 정의에 따라서 이거랑 뭐가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A가 일어날 확률은 B에서 A가 일어나나 B에서 A가 일어나나 A가 그냥 일어날 확률은 항상 일정해요. 어떤 확률도? B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A가 일어날 확률도 항상 뭘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분의 5로 일정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표를 그려보자. 표를 한번 그려볼게. 표를 그려봤더니 얘가 A가 있고 A가 아닌 게 있고 B가 있고 B가 아닌 게 있어요. 오케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A 합집합 B가 주어지면 아까침부터 계속 하지만 A 합집합 B가 주어지면 이거 두 개잖아. 그럼 이거 구한 게 나 얘가 4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전체가 1인데 이게 3개 더한 게 4분의 3이면 이놈의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좀 아름다운 조건이 주어졌는데 A에 대한 확률이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8분의 5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 A가 될 확률은 이거야. 독립이면 이놈의 A가 될 확률은 전체 예로 생각했을 때 얘가 8분의 5가 되거나 오케이? 전체를 예로 축소시켰을 때 이 확률이 뭐가 된다고? 8분의 5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이 전체를 x라고 놓으면 얘가 8분의 5 곱하기 x가 되겠지. 그래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전체가 8이잖아. 전체가 8을 기준으로 놓는 거잖아. 그럼 얘가 5야. 5가 해당돼. 여기 뭐야? 3이지. 대응하는 B가 5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이게 8이잖아. 이게 전체가 8이잖아. 오케이? 이 B가 전체가 8이었으면 얘가 5가 해당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 B가 뭐가 되겠습니다? 5대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식의 계산을 좀 편의를 위해서 이거 그냥 이렇게 써버리면 돼. 얘 뭐가 되냐면 얘 뭐가 되냐? 잠깐만. 얘 뭐가 되냐? 4분의 3으로 맞춰주려면 12분의 지금 이제 8이지 8. 12분의 뭐예요? 12분의 3이지. 12분의 3이지. 그러면 12분의 뭐예요? 5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요? 이거 3대 5니까 이거 12분의 3으로 바꿔버릴 수 있잖아. 4분의 1이랑 12분의 3. 3대 5면 이제 12분의 5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계산이 어느 정도 끝난 거야. 얘가 이제 뭐야? 24분의 10이에요.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돼. 얘 24분의 뭐예요? 15지. 얘 24분의 뭐예요? 이제 5지. 그지? 그럼 나머지 이놈에 대한 확률도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얘 24분의 뭔데? 9. 그러면 얘 뭐야? 24분의 얘 6이었으니까 얘 24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였지 여기 문제에서 B이면서 A가 아닌 확률. B이면서
B이면서 A가 아닐 확률. 이 확률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분의 1이다 라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도 다 어떻게 풀 수 있다고? 표를 이용해서 풀 수가 있어요. 알겠어?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확통 내가 이제 문제 풀 때 있잖아. 생각보다 표를 많이 이용해서 풀 거예요. 해설지는 이렇게 안 풀어져 있단 말이야. 그래도 나 이렇게 그냥 풀 거야. 오케이? 객관식 풀 때 생각보다 너희가 이제 이렇게 풀었는데 빨리 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식으로 푼 게 더 쉬운 경우도 있어. 오케이? 내가 이제 일부러 막 이렇게 풀거든? 익숙해지라고? 응? 식으로 한번 풀어볼게. 식으로 풀어볼게요. 식으로 풀면 당연히 쉬운 경우가 있겠지. 식으로도 풀어볼게요. 봐봐. 독립이면 이거 어떤 확률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A가 아닌 확률에다가 B인 확률 곱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독립이면 이거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A가 아닌 확률은 그냥 나왔어. 엄마 A가 아닌 확률은 그냥 나왔어요. A의 확률이 뭐니까? 8분의 5니까. A가 아닌 확률은 지금 뭐예요? 8분의 3이에요. 그래요? 그럼 이제 어떤 확률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인 확률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방금 전에 이 사실이 뭐였냐면 얘도 어떻게 바꿔버릴 수 있었냐면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었어요. 어떤 확률은 이게 아닌 확률이 4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에 따라서 교집합 B의 여집합인데 A가 아닐 확률 곱하기 B가 아닐 확률로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독립은 항상 무엇으로 바꿔주면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라는 거냐면 합사건을 곱사건으로 바꿔주면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 교집합으로 바꿔주면 굉장히 계산이 편리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게 주어져 있네. 이거 4분의 1이라는 사실이 주어져 있네. 그럼 얘 방금 뭐였어? 8분의 3. 얘 확률 뭐였어요? 이게 뭐야? 얘가 8분의 3이야. 4분의 1은 곱한 게 x네. 곱한 게 x네. 그럼 x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x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항시켜 봤더니 12분의 8. 그러면 3분의 2인가? 그래요? b가 아닐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럼 b는 뭐가 돼? b가 아닐 확률이 3분의 2예요. 그럼 b의 확률은 뭐가 돼요? 3분의 1이에요? 그래요? 이 확률이 3분의 1이라서 곱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이제 표를 이용해서 풀려고 노력할 건데 식으로 문제를 풀었을 때 더 쉬운 경우도 당연히 있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너희들이 이제 항상 이걸 인식하면서 어떻게 풀든 다 상관은 없어.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이거 봅시다. 우리가 A, B가 서로 독립이 되도록 K의 개수 구해주세요 라는 건데 이런 문제는 조금 방법이 없어. 계산해야 돼요. 계산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한번 해볼게요. K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은 지금 집합에서 너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하나 있는데 집합에서 원소나열법에서 뭘 하면 안 돼요? 그렇지. 겹치는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수가 1이나 4가 등장하면 안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어떤 얘기가 없더라도 이런 얘기가 없더라도 이거는 당연한 소리예요. 알겠어요? 집합에서 정의할 때는. 그러면 이제 겹치는 경우가 존재하지 않을 거니까 얘가 일단 K가 될 수 있는 게 3이 될 수 있을 거고 2는 안 될 거야. 4는 안 될 거고 5, 6, 7, 8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경우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건데 봐봐.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것을 생각하는 거야. 이것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거예요. 독립에 대한 해결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거야. 종이가 뭐라고 했냐면 A에 대한 확률은 B에서의 A의 확률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독립에 대한 정의예요. 이렇게 해결하던가 아니면 두 번째는 같이 일어날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하던가. 둘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할 건데,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이걸로 할게요.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여기서. 왜냐면 이게 확률이 그냥 나왔잖아. 2분의 1이에요. 10개 중에 5개 뽑을 확률이지. 그러면 B에서 A가 되는 게 2개 해야 돼. 그럼 이제 너희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 이미 4가 들어있네. 둘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건 적을 수밖에 방법이 없어. 이거부터 적어봐야 돼. 무슨 얘기냐면 B3일 때는 뭐가 돼요? 1, 4, 3, 5. B5일 때는 뭐가 되냐면 1, 4, 5, 7. B6일 때는 1, 4, 6, 8. B8일 때는, B7일 때 빼먹었네. B7일 때는 1, 4, 7, 9고, B8일 때는 1, 4, 8, 10이에요. 오케이?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너희가 이제 어떻게 구해주면 돼? B에서의 A의 확률이 2개야. B에서의 A가 2개만 들어있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B에서 A가 2개만 들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A가 2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네. 그지? A가 2개 들어있어요? 3개나 들어있으니까 얘는 안 되겠네. 그지? 2개 들어있어요? 2개 들어있지. 그렇지? 그 다음에 2개 들어있어요? 3개 들어있으니까 얘는 안 돼요. 얘도 2개 들어있으니까 돼요. 오케이? 그럼 뭐뭐뭐 되겠습니다. 3, 6, 8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이제 정리를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이용하겠다고? 성질을 이용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이 성질을 이용하는 건데 이건 좀 계산이 복잡하지. 이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은 알아. 오케이? 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아. 그러면은 얘가 이제 10분의 x면 얘는 뭐가 된다고? 10분의 2분의 x. 개수가 절반으로 딱 줄여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러면 여기에 B에 들어있는 원소랑 이 원소의 개수를 비교해보면, 오케이? 사건이 일어나는 원소의 개수를 비교하면 얘가 이제 뭐 4개니까 같이 일어나는 게 몇 개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2개 이어야만 합니다. 라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2개 이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오케이? 해석은 똑같아. 결국 이제 마지막에 하는 건 똑같은데 해석을 어떻게 하냐의 차이뿐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쉬운 경우가 있고 얘가 쉬운 경우가 있거든. 경우의 수는 너희가 셀 때 뭐가 쉬운 경우는 너희가 이제 판단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좀만 쉬었다 할까? 좀만 쉬었다 합시다.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문제 하면 돼. 네 문제 하면 돼. 하고 쉴까? 다 하고 쉬자. 알았어. 표정이 안 좋네. 알았어. 어느 시험에서 여기 이제 출제가 될 거예요. 근데 옳지 않은 거 표기할 때 적어도 3문제를 맞힐 확률이에요. 적어도 3문제를 맞출 확률이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를 찾는 게 더 편해요. 3문제, 4문제 이거를 찾는 것보다 하나도 못 맞히는 경우, 한 문제 맞히는 경우, 2문제 맞히는 경우. 전체에서 이걸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전체에서 이래서 문제를 맞힌다라는 것은 2의 10제곱이에요. 10문제니까. 한 문제 맞히는 경우는, 빵 문제 맞히는 경우는 10개 중에 빵 개를 맞추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10개 중에 1개를 맞추는 거고 10개 중에 2개를 맞히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530번 보자. 어느 음식점에서 예약자석이 24개인데 예약한 사람이 아무 연락 없이 이거 노쇼구만. 이 못된 놈들 아니야. 그렇지? 0.1이라고 한다. 특별한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뭐 재난 상황이 왔다던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아니 호텔 예약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하려니까 위약금 물에 위약금 50% 다음 주 휴가 때 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돼 안 돼? 진짜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지. 그분들은 위약금을 물더라고.
에휴, 26명의 예약을 받을 경우 실제 예약 좌석이 부족할 확률. 그러면 이게 이제 부족할 경우는 26명이 다 오거나 25명이 오면 되지. 그지? 이러면 부족한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봐보자. 우리가 이제 부족할 거는 26명 중에, 26명 중에 26명이 다 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얘는 0.9에 26제곱이지. 그래요? 그 다음에 26명 중에 이제 몇 명이 와야 돼요? 25명이 와야 돼요. 그러면 0.9에 26제곱, 아니지, 25제곱 곱하기 0.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이거 두 개 뭐 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족할 확률이니까 26명이 오거나 25명이 올 확률이니까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봅시다. 542번 봅시다. 5의 약수이면 5의 약수다라는 것은 3분의 1의 확률로 오른쪽으로 두 칸 가겠습니다 라는 거고, 5의 약수가 아니면 3분의 2의 확률로 위쪽으로 한 칸 가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때 B 지점에 도착할 확률이네.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으로 도착할 확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두 칸, 한 칸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지? 그러면은 얘가 이제 잘 섞여서 가면 되는 거니까 결국 두 칸 가는 것은 이렇게 이제 두 칸 가는 것은 2번 나오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3번 나와야 합니다 라는 거네. 그럼 기준을 뭘로 잡든 상관이 없어요. 옆으로 가는 걸로 기준을 삼으면 우리가 5번을 던질 거 아니야, 주사위를. 그지? 5번을 던지는데 2번은 옆으로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5번을 1, 2, 3, 4, 5가 있는데 이 중에 2번을 옆으로 가는 거니까 2번을 선택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OC2에 2번은 옆으로 가고 나머지는 몇 번? 3번은 위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결국 A에서 B로 갈 확률이 나오겠지? 그래요? 그 다음 봅시다. 이것 말고 다른 경우는 없잖아. 2번으로 옆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543번 봅시다. 533번을 봐보면 좌표평면에서 원점 P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질 때마다 다음과 같은 규칙을 만족한대요. 앞면이 나오면,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X축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2분의 1의 확률로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어디 위에 있다라는 거냐면 Y는 X-3 위에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한번 이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Y는 X-3이에요. 이렇게 그려질 건데 굉장히 마음에 안 들지. 하얘. 나는 칸이 있는데 얘는 왜 하얘냐? 아씨. 그냥 나만 칸 볼게. 왜 나는 하얀데 너는 하얘.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Y는 X-3이니까, 3을 지나치는 직선이에요. 기울기가 1이고 3을 지나치는 직선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정수점을 찍어봤더니 4,1 5,2 그지? 이 점도 3도 될 수 있겠네. 옆으로 3번 가버리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확률을 구해주세요. 여기 위에 있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에 5번 시행 후 여기 위에 있을 확률이래. 그러면 5번 시행한다라고 했으니까 옆으로 위로만 구성해서 여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 점은 몇 번 간 거니까? 옆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간 거니까. 여기엔 있을 수 없어요? 그럼 5번 가서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이 점밖에 없어요. 4,1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옆으로 4번 가고 위로 한 번 보내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지. 5번 중에 4번 옆으로 가고 2분의 1에 4제곱 위로 한 번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지? 5번 가서 있을 수 있는 위치는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 그거 개념하자. 개념하자.